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먼저 오늘 승진시험 치르신 전국의 현직 경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험 앞두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날씨도 쌀쌀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렇죠? 또 하다못해 이 시험 중압감 때문에 더 떨리셨을 건데, 이제 드디어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발표할 때까지 또 이제 희망 고문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도 또 이제 강평 간단히 우리 오늘 치른 경찰행정법 강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또 조금 이제 변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 얼굴이 좀 불구스럼합니다. 네. 뭐 직전에 우리 이제 경정승진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네, 그 내용들 강평하면서 조금 이제 열을 올려서 강의를 했더니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뭐 아무튼 네, 우리 오늘 치러진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강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이어서 총평을 해본다면요, 네, 무난한 문제였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쓰실 수 있었을 거고, 제 강의 또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쉽게 다 접근하셨을 부분이고, 부관 케이스 특A, 그쵸? 단문도요. 또 재결의 기소근역과 관련된 반재원이라고 하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재원, 반재원 중에서도 뭡니까? 재처분 의무죠.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책과 관련된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이런 것들도 제가 작년부터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하다못해 작년만 해도요, 계속 아니 이거 중요합니까? 뭐 어쩝니까? 어떤 책에는 이거 뭐 몇 년 전에 있지도 않았고 뭐 계속 이렇게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그런데 우리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국민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그쵸? 네. 용이한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것이 아주 중요해졌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행정심판법도 덩달아 중요해진 부분이다라고 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네, 그 예상대로 단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문 2개는요, 전부 다 특 A급 나왔으니까 단문 2개 또 중에 뭐 하나 못 썼다 이러면요, 안 되시겠죠. 조금 미흡하게 쓴 거는 일단 차지하고라도요. 네. 그리고 케이스로 본다면요, 설문 1번과 2번은 우리 법행이라고 하는 거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쵸? 이거 몇 년 전에 우리 2022년도입니까? 단문이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테마라서 사례에서 엄청나게 언급되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설문 1번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별표 케이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설문 2번은요, 말 그대로 법행에 규정된 가중적 제재 처분과 협의 소용 논점이죠. 즉 협의 소유과 관련된 논점. 그 다음 설문 3번과 관련된 부분이 또 지금 올해 시험 치르신 분들과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 모의고사 오셨을 때 늘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만 끝나면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서로 어떤 그 우리 카페입니까? 그런 데서 막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게 맞네 하면 감사합니다 어쩝니다, 항상 진풍경이 일어나는데 올해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네, 답은 있는데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는요, 그죠? 그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겸허히 또 결과 지켜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일단 결과 지켜볼 거야, 오늘 밤에 냉수 터놓고 합격을 기원해야지. 대신 지금 이 시간은요, 또 내일도 일요일인데 그동안 못했던 가족과의 외식을 한다든지, 그쵸? 뭐 추워서 어디 가기는 그렇다면, 또 하다못해 아유 지금 발표도 나기 전에 남들 만나는 거 좀 꺼림칙해, 혼자서 영화를 보신다든지, 하다못해 드라마 정주행 하신다든지, 뭐 그죠? 네, 그런 걸로써 시간을 이렇게 보내셔야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누구랑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뭐 객관식 몇 개 맞아야 합격하네 뭐 어쩌네 해봐야 이 며칠이 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그 다음 또 이 강평도 간단히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제가 말하는 대로 또 못 썼다고, 그쵸? 또 좌절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객관식이야 몇 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주관식은요, 채점자가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낮고, 또 각 지방청별로 점수 차이는, 그쵸?
그 지방청별로의 기준이니까 그래요. 그 단순한 어떤 점수 비교는 할 수 없고 또 하다못해 만약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썼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썼던 것에 있어서 잘못되었네, 안 되었네 이런 것에 너무너무 또 비관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뭐 이러지 마십시오. 여튼 모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설문 3번에 있어서 왈가왈부한 게 많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직권 취소 논점이다. 뭐 또 철회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죠. 근데 뭐 직권 취소와 철회가 주된 논점이 아닙니다. 직권 취소의 제한 논리, 그다음 철회의 제한 논리 이게 아니라 뭡니까? 설문을 잘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문 우리 나중에 조금 강평할 때 칠판에 판사하겠지만 설문 3번은요 말 그대로 직권 취소했고 우리 침익적 처분을 영업정지라는 거 직권 취소했고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더 나아가서요 10일 영업정지를 15일 영업정지처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가 물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 선행 행위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 일어난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이 주된 논점이죠.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의 의 요건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비교, 그렇죠? 비교 역량하는 간단히 쓰고 케이스 포섭인 거죠. 그죠? 네, 침해된 사익이 더 중함. 따라서 이렇게 위법 이 부분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설문 3번의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직권 취소가 논점이야. 직권 취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직권 취소에 일반론 쓰고 말았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아니죠. 직권 취소가 논점 아닙니다. 네. 그다음 어떤 분은 또 철회라고 하는데 이때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거는요.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장래를 향한 효력 소멸시키는 철회 아니죠. 원래부터 공무원 행정청 착오로 잘못 처분 내렸어. 이게 뭡니까? 우리 원소라고 했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원래 행정처분 내릴 그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그래요. 소급하여 효력 소멸시키는 거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뭐 여튼 그래서 총평을 해본다면 자 우리 단문 문제는 특이급이 나왔다. 그래서 1번 부관에 대한 독립 쟁송 가능성과 독립 취소 가능성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 단문은 또 뭡니까? 우리 말 그대로 늘 외웠던 그거죠. 부관에 대한 행정 쟁송 어떻게 외웠으니까? 자 단문 1번 본다면 부관에 대한 행정 쟁송 했을 때 독한 우리 형이 있는데 늘 술 취한 중이야. 수치 중. 이 얘기지 않습니까?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 써라 이 말이죠. 독립쟁송 가능성과 관련된 관련 문제로 쟁송 형태 간단히 또 언급. 그죠? 그 다음 또 독립취소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학설에 따라서 분리 가능성이 있냐 없냐와 관련된 중요 요소 여부 어떻게 판단할 것인데와 관련된 부분 꼭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좀 더 간다면 부관은요. 말 그대로 부관의 의의와 하다못해 종류 간단히 조기부일 정도가 있더라라는 정도 또 언급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설 쓰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서 써야 되는 단문 특이급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단문의 2번에 있어서는 재결의 기속력 확보 수단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도요. 재결의 기속력 우리 하다못해 취소 판결의 기속력 뭐 이런 거죠. 즉 재결의 기속력도 뭐가 있어요? 반복 금지, 재처분, 원상회복 의무. 이 중에서도 요거 얘기하는 거죠. 왜? 뒤에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직접 처분 써라, 간접 강제 써라 이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은 재처분 의무,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 우리는 그 신청에 따른 처분 다시 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행정청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와 관련된 행정심판법상의 수단은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가 있는 거죠. 이 간접 강제는 소송법과 비슷한 거고 이 부분이 우리 행정심판법의 독자적인 내용이라고 했고 또 하다못해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욕했죠. 에이씨 명불 씨불성이라고요. 그렇죠?
명불시불성. 이 요건 잘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아이씨, 명불시불성. 저한테 수업 들은 제자 정보 다 털 거예요. 하면서 제자 정보로서 외웠던 부분이죠. 네. 그래. 요런 부분을 또 특히 잘 써야 될 내용이다. 아무튼, 행정심판법.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도 얘기했죠. 자,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더더 특이이고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외우지 않았던 분들은 그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살펴보면요. 자, 단문이 부관, 단문이 직접처분 간접강제 나왔다 하더라도요. 케이스는 여전히 중요하죠. 조금의 가능성은 떨어지지 뭐. 여전히 그 다음에 2027년도 여전히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몇 년간의 텀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냥 아예 공부 안 하고 버릴 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튼 올해 단문 2개 전부 특혜급이 나왔다. 그래서 제대로 잘 쓰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단문은 그렇고 그다음 이제 사례로 이제 가겠습니다. 사실관계 크다 뭐 다시 다 풀어보셨을 거니까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이게 뭡니까?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사실관계 속에서 그런 위법이 조금 잘 단속하고 뭐하고 뭐 그리고 아주 대놓고 한 건 아니라 사소한 위법이잖냐. 그러니까 좀 감경해야 되지 않겠냐와 관련된 그런 사실관계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 설문 1번 보면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요거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시행령 별표라고 했다면 법도 학설도 법규명령, 판례도 법규명령으로 보아서 상관없지만 이렇게 시행규칙 별표는요. 특히 시행규칙 별표는 학설은 이것도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판례는요. 행정규칙으로 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답안 공식 그대로 적용되면 되는데 케이스 포섭에서요. 이게 또 조금 이거 뭐지?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또 부분이었습니까? 잘 가보시죠. 자, 1번은 설문 1번은 별표 케이스였다. 이건 사례요. 네. 별표 케이스. 따라서 설문 1. 에 있어서는 1 문제점. 이게 뭡니까? 설문에서 자, 가백에 10일 영업정지 처분한 거 적법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적법한가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돼요? 법행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이 법적 성질이 문제되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별표 몇이었어요? 우리 사실관계 했어요. 별표 24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했으니까 이 별표 23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자 문학판검인 거죠. 그죠? 이건 외웠던 내용 그대로. 그 다음 검토 및 사안이 포섭해보면 법규명령설 타당 이거죠? 이 부분은 뭐 다 행정규칙, 시행규칙 별표든 시행령 별표든 다 법규명령으로 보아야겠다라는 거죠. 놓은 거 검토해서 써보세요. 놓은 거 3가지 반드시 빠뜨려 먹지 말고 써야 되는 중요한 놓은 거죠. 그죠? 첫 번째 우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면요. 하다못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뭐 관보에 공고도 해야 되고 또 하다못해 국민에게 시행규칙에 적혀있는 것들이라면요. 예측 가능성 제공하죠. 절차적 정당성 보장,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 제공, 또 하다못해 판례처럼 시행규칙, 시행령 구별할 합리적 이유 없음 따라서 공의 법규명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잘 적으셔야 될 부분이죠. 늘 반복했었던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이제 설문에서 묻고 있는 10일 이 영업정지 처분 이것의 위법 여부죠. 적법 여부. 쓰면 되겠죠? 여기에 세부적인 목차가 기법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법행이 뭡니까? 첫 번째 기속, 재량, 행위, 구별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거, 법에 이 문헌상 표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제가 늘 했던 성기 고려해 볼 때, 그죠? 재량인지 기속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종합설이 우리는 통설 판례고 그 종합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다 이 말이죠.
근거 법 문헌상 표현. 따라서 별표를 법규명령으로 보면요, 별표가 법이고, 별표가 법규명령이 아니라면요, 행정규칙이라면요, 상위법이 법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게 법이라면 별표 23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국민 하다못해 행정청도 따라야 될 법이다 이 말이죠. 근데 별표 23을 이제 이런 별표 케이스는 항상 참조점은 찾아가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해놨어요. 기속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또 위에 일반 기준으로 가보니까 그 기간 2분의 1 범위 한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 여기 적혀 있잖아요. 행정처분 기준이 정한 2분의 1 이하 범위 초과했어. 하다못해 1개월 하라고 했는데 2분의 1 범위라면요 15일 내에 감경할 수 있는데 이건 20일 감경해가지고 10일 처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살펴볼 때 이건 뭐예요? 규칙을 시행규칙 별표를 법규명령 볼 경우에는 1개월 처분이라는 이 처분만이 가능한데 다만 일반 기준에 의해서 2분의 1 감경할 수 있겠다. 근데 범위를 벗어났네? 이게 뭐예요? 재량의 일탈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요. 요 조문 자체로는 기속인데 그래서 1개월 해야 되는데 요 1개월 할 때도 1개월 내에서의 재량을 일반 기준에서 부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살펴봤을 때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했다면 또 남용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아예 그 범위를 일탈한 거죠. 따라서 재량의 일탈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 부분이죠. 이제 문제는 또 행정규칙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서 비례의 원칙을 쓰고 뭐 이랬다고 했는데 행정규칙, 즉 별표가 행정규칙이라면 뭐예요? 단순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내부 지침이나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고 부당하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법이 되냐?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상위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재량이야. 근데 사안에서는 10일 했잖아. 그러면 다른 비평자 신부에 반하는 게 있냐 살펴보자 했는데 뭐라고 케이스 포소하면 돼요? 사실 오인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별도로 비례의 원칙이나 기타 행정법 일반 원칙에 반하는 거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케이스 내려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거 적법하다. 하다못해 우리 규칙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상위법대로만 한다면 아니 그 2분의 1 범위고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재량행위로서 적법하다 이 말이죠. 재량 일탈 없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어떤 분 우리 이것도 몇 년 전에 우리 계속 공무원이 게임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래요. 면허 취소 대상자인데 면허 정지 대상자를 잘못 분류해가지고 네 처분 내린 거 이것도요.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적법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법 일반 원칙에는 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뭐다? 사실오인의 경우였죠. 근데 이 경우는요. 그 사실오인도 아니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죠.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더 경한 처분 내린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 이런 거 논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만 케이스 포소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게 마지막에 이거 무치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설문 1번의 경우에는 별표 케이스. 그래서 마지막 4번 소개는 뭘 적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안의 별표 23을 그렇죠?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래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일반 기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재량의 일탈에 해당되어서 위법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에는 별표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니까 상위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그 법적 근거 6개월 이내에서 처분 내린 것으로서 별도의 행정법 일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케이스 포섬 내리면 되겠죠. 결국 별표 케이스의 논점이긴 했지만 살짝 마지막 사안 포섭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이런 부분 케이스를 잘 케이스 보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문 2번은 이건 늘 했었던 협의소유과 관련된 부분이죠. 협의소유 12조 2문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의 문합환검. 그 다음에 이 법행에 규정된 가중적 재해처분과 관련된 성현으로 외웠던 그 학설 쓰고 케이스 보수인 거죠. 다만 배점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문 1번이 20점, 설문 2번이 15점 또는 17점, 18점 뭐 이 정도의 배점 분량이 되었다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설문 2번의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문제를 목 찾잡지 않고 케이스 포섭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설문 1번과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쓴다면 1 문제점, 2 항상 우리 처치해야 했잖아요. 처분,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있을 때는 협의 소득이 있다와 관련된 요 이익의 의미를 써야겠죠. 근데 이 이익을 판례와 달리 정당한 이익으로 본다면 소유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법행에 규정된 가중적 재해처분과 협의 소유 여기에서 학설은 뭐였습니까? 이 법행의 법적 성질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아니다 현실적 불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근데 예전에는 요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였죠 판례가 그래서 이렇게 판례 변경이 있었던 사안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4번 소결은 있다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설문 2번의 부분에도 목차 구성 또 이렇게 하셔야겠다 그래서 행법 12조 2문의 법적 성질, 그 다음 법행 규정된 가중적 재해처분과 협의 소유, 논점, 목차로서 구성해놓고 케이스 보수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설문 3번이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잘 살펴본다면 설문 3번은 요거죠. 그림을 잘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언제 했냐 2025년 6월 25일 이 6월 25일 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죠? 이 영업정지 6월 25일 날 위에 사실관계 속에서 2025년 6월 25일 가백의 10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7월 1일에 도달하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설문 3번에 만약 8월 7일에 이르러 이게 언제입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이죠? 영업정지에 일단 도래했단 말이에요. 영업정지가 이제 중간에 근데 이 영업정지가 기간 중에 8월 7일에 이르러 갑자기 행정청 착오로 2분의 1 이하 범위를 초과하여 경감해서 처분을 한 것이라고 가백에 고지하면서 즉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죠. 그래서 기존 10일 영업정지 이 처분을요. 그렇죠? 이거를 취소하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취소의 법적 성질은 직권 취소죠. 이 영업정지 10일의 영업정지 요 10일 영업정지는 잘못된 거야.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일반 기준 초과해서 내린 처분이라서 이게 잘못되었어. 이때는요 직권 취소할 때는 이 처분이 위법 또 직권 취소는요 부당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성질과 관련 없이 논할 수 있는 문제죠. 아무튼 그래서 위법하다 하다못해 부당하다 그래서 직권 취소했다. 이거죠? 직권 취소 가능하잖아요. 위법하니까. 또 하다못해 시행규칙에 반하면 또 부당하니까 직권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말한다면 적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설문은 또 뭐라고 물었어요? 설문 잘 보세요. 만약 해당 행정청이 2025년 8월 7일에 이르러 즉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때 행정청 착오로 2분의 1 이하 범위 초과해서 경감해서 처분한 것이라고 가백에 고지하면서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10일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되었어. 위법 부당해. 라고 하면서요. 기존의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 취소가 직권 취소라는 거죠. 그리고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15일에 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라는 거죠. 8월 1일부터 8월 15일 부과한다면 이는 적법한 처분인가? 설문이 뭘 묻고 있죠? 직권 취소 적법하다고 묻고 있습니까? 이거 적법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죠? 이 처분 적법하냐? 따라서 이건 뭐다? 이 처분 적법한지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차가요. 1. 문제점. 2. 신뢰보원칙 의의와 요건. 요건이 선부상 이후 03. 우리 행정기본법. 우리 하다못해 이 신뢰보호 케이스도요. 2021년입니까? 사례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나왔죠. 그 중간에 있었던 사정 변경은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죠. 아무튼 2021년에 사례로 나온 문제가 또다시 사례로 등장했다. 우리 신뢰보호 원칙은 단문으로서 또다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신뢰보호 원칙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냐 없냐 그 케이스가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했었었는데 요게 또 그대로 또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관계, 그 다음 사소결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최소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다시 그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는 거와 다름없죠. 이거는요. 갑입니까? 아무튼 그 갑의 신뢰를 위반하는 거죠. 아무리 법에 따라 했다 할지라도요. 갑, 여기서 우리는 늘 얘기하는 케이스 포섭을 잘하게 했죠. 선, 보, 상, 인, 후, 공삼. 근데 여기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우리 거북이알 이런 식으로 또 외웠지 않습니까? 그 보호가치 있는 신뢰 부정되는 그 경우 아니죠. 그게 다 있더라. 그 다음 여기서 상대방의 행위가 뭐냐라고 어떤 분도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행위가 뭡니까? 6월 며칠 날 영업정지 10일이라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영업하면 안 되겠구나. 셔터 내려야 되고 고객들한테도 공지해야 되겠네. 그리고 10일 뒤에 오픈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그런 상대방의 행위가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었어. 인과관계가 있고. 근데 뜬금없이 5일 더 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여기에 해당되진 않고. 그죠? 그러니까 행정의 법률적 합성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요. 위법하다. 이렇게 케이스 포섭 내려야 될 부분이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얘기했던 때에 있어서 올해 케이스 내용은 그래도 좋은 문제였다. 그리고 제가 늘 강의만 잘 들으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 또 조금 언급이 있었던 거는 단문 2번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안 쓴다는 게 또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안 쓰면 안 되죠. 다들 특혜급이 나왔으니까. 불이타스러운 게 나왔다면 혹여 안 써도 다른 거 잘 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간 단문도 우리 특혜급이 단문이긴 하지만 독립 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만 나왔다고 여기에 있는 문합한 것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최소한 그렇죠. 학설에서 늘 독립 쟁송 가능성과 논해지는 쟁송 형태와 독립 취소 가능성과 논해지는 중요 요소 판단 기준 이 부분 덧붙여서 잘 적으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사례로 와서는 그래 설문 1, 2, 3에 있어서 설문 1번과 2번은 늘 얘기하는 별표 케이스와 협의소액 특혜급이 등장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설문 3번에 있어서 뭐냐 직권 취소냐 철에 쓰는 건 좀 그죠? 뭐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감점은 없으니까 여튼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과 법률적 합성 원칙과의 관계 이 부분만 잘 쓰셨다면 득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우리 직전 시간에 경정승진 강평할 때는요. 경정승진 나중에 여러분들 경정승진 시험 치려고 한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객관식은 처음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주관식은요. 형사소송법 옛날에 객관식으로 공부한 적 있지? 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치죠. 정말 어렵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까지 늘 꼼꼼히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행정법은요. 최신 판례 뭐 거의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최신 판례 공부할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기존에 있었던 걸 정리하면 된다. 다만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소홀히 했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심판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죠. 네, 따라서 혹여 우리 지금 시중에 지금 나온 책들이 전부 다 합격하신 우리 현직 분들이 좀 이렇게 요약서스럽게 했던 거라 그런 책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공부하실 때의 내용,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강의 들은 그 강의의 내용 두 문자를 그대로 책으로 내신 분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책에는 없는데 이 책에는 있는데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우리가 범위가 조금씩 우리 경감 승진은 늘어날 뿐이지 다른 최신 판례를 공부해야 된다든지 하다못해 우리 법 개정이 있는 것도 잘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형사소송법은 이제 검찰청 폐지, 기타 형사소송법 개정, 하다못해 공소청법, 뭐 중대범죄 수사청 뭐 설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제정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몇 년 전에 행정기본법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요, 그렇게 큰 개정은 없으니까 내년도 이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요, 오히려 행정심판법, 기타 여러 가지 이의신청과 관련된 새로운 논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범위가 이제 늘어날 뿐이지 새롭게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요약식으로 자꾸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또 두 문자가 다가 아니에요. 근데 두 문자만 또 그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은 뭔가의 깊이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또 이제 나중에 혹여 내년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거라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튼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쵸? 네. 예. 심사 시험 비율 7대 3으로 또 조정되는 바람에 그래 합격 인원수도 좀 이제 다 줄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논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 잘 우리 너무 앞세워서 계속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머리 싸매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래도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이제 신에게 나의 결과를 맡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요, 가족분들과 또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 예, 뭐 이런 것들 하시면서 발표 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이러나 저러나 시험 공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고생에 상응하는 보답이 꼭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